거의 그렇지. 여러분 12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하시고 정기국회를 하시느라 사실은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요. 우리 원내대표님 살짝 어색해진 모습이 보입니다. 자, 더 힘차게 일을 해나갈 걸 다짐하면서 제125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심한 감기 몸살로 어제 출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이정미 두 분 대표님이 아직도 관심 농성을 하고 계셔서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단식을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은 선거법 개정에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후반기 원구성을 할 때 정말 우리 국회에서 이례적으로 소수 정당에게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반영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입장도 일반적에게 변함이 없습니다. 사실 지난 8일 예산안 처리 직전까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논의했고 구체적인 합의문 초안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대표가 야 3당이 요구한다고 해서 직접 작성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 합의문 초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공감하고 구체적 개편 방안을 정개특위에서 논의에 결정하며 이를 위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당은 그 이상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는 것에 원칙적인 동의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당내의 의견 수렴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원칙적인 의견은 안 되고 공감한다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의총을 열었지만 발언한 거의 90%의 사람이 반대해서 자유한국당이 그날 합의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야 3당이 적폐연대니 또는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에 미온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선거법 개정 문제는 여야 5당이 조속히 정개특위를 열어서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 당이 합의하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단 단식을 풀고 국회로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임시국회를 논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지금 온 국민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치원 비리근절 3법
포함한 민생입법 그리고 정치개혁특위, 사개특위 등의 기본설 특위의 연장을 포함한 이런 현안들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임시국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출범했습니다. 2기 경제팀에 주어진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고용 부진을 개선하고 내수 진작과 투자 활력이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찾아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미래 먹거리 산업도 육성해야 합니다.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 글로벌 경제 상황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같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야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가는 기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2기 경제팀이 경제 주체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주기 바랍니다. 기업과 소통하고 노동계와 소통을 통해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당도 더욱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2기 경제팀을 적극 보겠습니다. 2기 경제팀이 민생 경제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고생해 주시고 또 예산안 마지막 처리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김동연 부총리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김태년 정책위의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지난 주말 예산 처리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서로 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정기국회였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님의 노고와 129명의 우리 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그 덕분에 정기국회 마지막 날 예산안과 다수의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처음 편성한 이번 예산안은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당의 민생 개선과 국면 현안 해결을 위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심사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자동수당 100% 지급과 지급 매년 확대, 또 누리과정 보육교사 처우 개선, 장애인 활동 지원, 자영업자 경영 지원 등의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둘째,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관련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스마트 산단 구성, 수소차 보급 충전소 확대 등 수도 경제 인프라 확충, 중소기업의 신남방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등의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분권 및 지방경제 활성화 예산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튼튼하게 했고 지역 수건사업 진척에 필요한 예산도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 반영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민생경제 법안도 다수 처리됐습니다. 금융혁신 지원 특별법이 처리됐는데 이로써 우리 민주당 정부의 규제혁신 5법 가운데 4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었고 1개는 소위를 다 통과해서 이제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는 국민 안전 법안들도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거둔 예산과 입법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진한 민생입법 처리와 함께 적극적인 현장 행보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인 염원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끝없는 반대로 유치원 3법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올해 안에 반드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르면 이번 주부터 우리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민생 현장 방문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치계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3당 지도자 중에 두 분께서 단식을 하고 계시고 또 야3당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면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야3당이 이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다 아는데 야3당이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여러 번 국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걷어찼던 것이 바로 야3당과 자유한국당입니다. 기억을 되살려보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이 여야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고요. 선거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다시 한번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의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문구를 담아서 선거 비례성의 원칙을 명시했습니다. 근데 야당들이 대통령의 개헌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만 하다가 논의조차 하지 않고 결국은 무산시켰습니다. 당시에도 야3당은 공동행동을 했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을 철회하라고 공동기자회견을 했었고 개헌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는 불참해서 투표 자체를 무산시켰습니다. 야3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대통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때는 국회가 주도할 테니까 대통령은 빠져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율배반적입니다. 더욱이 야3당의 주장은 번지수도 틀렸습니다.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한 권한입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야3당은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할 때는 왜 나서냐고 하고 정작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이 왜 안 나서냐고 또 때를 씁니다. 모든 사안을 대통령한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셈인데요. 다시 한번 야3당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당은 분명하게 비례성 강화, 연동형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수용할 수 있고 정개특위에서 충분하게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방금 홍영표 원내대표께서도 밝힌 바가 있듯이 지난번 원내대표 협상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처리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지금 민생 현장이 팍팍한데요. 국회가 선거법 개정 때문에 극한 대립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이제 단식과 농성은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국민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면 됩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인 행동은 멈추고 개화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의원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5 정조위원장과 현재 택시 카풀 TF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택시 기사님의 안타까운 비고를 접했습니다.
민주당 택시 커플 TF 위원장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TF는 택시 산업의 발전과 도약 그리고 공유 경제 연착륙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서 솔로몬의 해법의 지혜를 구하고자 그동안 많은 소통과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TF 출범 이후에 지난 2개월 동안 정부 안으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를 만나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는 소통과 설득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변화의 움직임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부 안에는 향후 1년간 카풀을 제한적인 형태로 시범 서비스를 시행을 하고 그로 인한 택시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 대책이 담겨 있습니다. 합의의 과정이라 언론에 그대로 내용이 공개는 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좋은 정책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더 이상 회사의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 어렵다는 카풀 업계 측의 테스트 버전이 출시가 되었고 또 여기에 어제 유명을 발휘하신 택시 기사님의 가까운 소식까지 겹쳐서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반반에 처해진 상황입니다. 그동안 TF가 강행군을 펼치며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끌어오던 와중에 이런 비보가 겹쳐서 더욱더 죄송하고 마음이 송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하기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합니다. 정부는 공유 경제의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 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 난제를 슬기롭게 풀어내기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그에 걸맞는 역할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TF 역시 고인의 수금이 헛되지 않고 공유 경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는 발걸음을 더 재촉하겠습니다. 택시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정부와 더 깊이 논의하고 택시 업계와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산업의 발전과 공유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연착륙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을 더 강도 있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마음을 다해서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분별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조작서를 제기한 변희재 씨에 대해서 경종을 법원이 울렸습니다. 지난 2016년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가 된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론사의 명예를 훼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짜 사실을 양산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언론인 변희재 씨는 최소한의 언론인으로서의 의무조차 내버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언론인은 보도의 중립성과 공공성을 견지해야 하며 특히 인터넷 매체는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어서 보도 내용의 공정성이 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우리 유치원 아이들 급식 한 유치원의 사진입니다. 유치원의 급식판입니다.
학부모에게는 밥값을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업자에게 뒷돈을 받은 유치원 원장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들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비를 부풀려 받고 급식 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런 일과 더불어서 자유한국당의 유치원 원장들께서 자유한국당 최고입니다. 한유총 회원들 모두 끝까지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유총이 집단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후원금 이야기도 집단적으로 문자로 나누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꼭 밝혀내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처음으로 만나는 학교, 유치원의 원장님들은 교육자입니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유치원 3법 꼭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비리 유치원을 막는 유치원 3법 이번에 꼭 통과시켜내겠다고 약속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언을 마치고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감사합니다.